이 책이 제목이 지도문안, 우리 최문수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공안입니다. 우리 이 벼감독 이 책에서는 이 책 제목을 조주 지도문안, 이렇게 지도문안이라는 자라는 스님 발언자의 말을 써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지도문안이라는 말은 조주 스님이 한 말, 처음에 했는 말이 아니고요. 3조, 이 달마가 아까 1조죠. 2조가 해가고 3조가 승찬 스님이라고 있는데, 그 승찬 스님의 저서가 신신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게, 그런데 이 조주 스님이 조주 스님은 그 한참 후의 분이에요. 이 신신명에 나오는 이 용어를 이야기하면서 이 제자를 깨우치게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지도문안이라는 것이 이제 공안이 됐는데요. 우선 원호 극근 스님의 이 공안에 대한 안내 글, 이 수시죠, 그죠? 수시를 먼저 봅시다. 수시운, 건곤착, 일월성신, 일시흑, 지교, 방여우점, 할사뇌분, 야미당득, 향상종승중사. 그까지 해석하겠습니다. 수시의 말하기를 하늘과 땅도 비좁고 해와 달 별들도 한순간에 어두울 수 있다. 설사 우리가 선사들이 제자를 깨우칠 때 몽둥이를 휘두르잖아요, 그죠? 그걸 방이라고 그래요. 방. 몽둥이 봉자인데 방이라고 그래요. 방. 그 몽둥이 찜질을 하는 것이 마치 비가 우르르 내리듯이 그렇게 하거나, 또 활이라는 거는 고함 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방이나 활을 왜 할까요? 아까 이 선이 근본적인 언어의 사유에 매몰되는 순간에 우리 뇌에 문제가 구속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구속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언어로서 풀어내는 게 많이 사용하지만, 그 언어가 바로 문제가 되니까 언어 말고 다른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고함을 꽥 지르든지 아니면 몽둥이 그냥 한 달 때리든지, 그렇게 해서 그 언어의 매몰에 순간적으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설사 이 몽둥이를 가지고 한번 후려쳐서 깨닫게 하는 것이 뭐 비 내리듯이 그냥 비가 우두둑 내리듯이 몽둥이 찜질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활을 그냥 번쩍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향상종승의 일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여기에 향상종승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향상은 뭐예요? 요즘 많이 해요. 업그레이드. 자꾸 위로 향해 나아가는 것. 위로 향해 상승해 나가는 것. 하나씩 밟아서 위로 상승해가는 그런 종승은 어떤 그 가르침이 주된 가르침을 타고 이 말이에요. 어떤 그 가르침의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고, 또 교종 같으면은 종이라는 거는 그 어떤 모임의 집단이 주류로 삼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줄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향상종이라는 거는 여기 뭐도로 말하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우치어 가는 어떤 그 선종 중에 여러 가지 그 계통의 그 여러 가지 팔을 다 향상종승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운문종, 법안종 이런 거 다 이제 향상종승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때는 활을 하든지, 어떤 건 방을 쓰든지, 어떤 사람은 뭐
말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기, 일경, 뭐 이렇게 쓰는 방법이 다 그게 선종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향상종승. 그러니까 선은 자신도 깨달아야지만 선사들은 스승 아니에요. 자기 제자들을 깨우치게 만들잖아요. 스승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게 향상, 그로 제자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조금이라도 자꾸 올려주는 그런 일은 될 수가 없다. 근데 향상종의 핵심이 뭘까요? 향상종의 핵심이 이제 특히 이 선불교, 불교가 그렇고 선불교가 특히 더하고 모두가 자신의 인생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죠. 나를 떠나가지고 옮겨가지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공동으로 해야 될 문제는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수단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돈을 같이 번다든지 같이 조직을 해서 뭘 한다 그러면 그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죠. 우리는 그거를 통해가 수단으로서 내 인생을 따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관리해 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향상종승은 뭐냐면은 전부 고유하게 자기 자신은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걸 향상종승의 핵심이에요. 남의 의뢰하거나 남의 의도하는 방법, 정해지는 방법을 갖고 가는 거는 그 향상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론이니까. 내 인생의 절실한 문제는 내 자신이 만들고 내 스스로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향상종의 가르침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만들고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 향상종승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 보세요. 설사, 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의 온갖 부처님들도 그 부처님이 막 훌륭하잖아요. 그러나 그 부처님들도 결국은 가만히 보라. 오직 다만 이 말이에요. 가자지. 오직 스스로 아는 것에서만 끝날 뿐이지. 남에게 이게 전달해주고 불가능한 거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 자신에서 얻은 문제예요. 그게 남에게 참고는 되지만 그 타인의 진정한 삶의 내면과 딱 맞는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향상종승의 핵심은 자신은 인생의 문제는 모든 문제가 자신의 고유한 문제다. 주변에서 얻은 것은 내 인생의 다 참고사항이고 거기에 매달리거나 거기에 의뢰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향상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삼세제불도 오직 자기 자신만 알 뿐이지 자신이 깨달은 게 남에게 말은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거는 그분들의 문제일 뿐이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정신이 얼마나 요즘 말하면 주체적인 거예요. 한 개인의 자유정신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그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역대조사. 역대조사도 전제불기하다. 여기에 보면은 전자하고 불자를 빼보면 제기하다. 이렇게 내세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역대조사들도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자를 가르치느라고 우리가 부닥치는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 공유할 수 있는 문제. 여기에 공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공안. 공동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지만 이게 모든 사람의 인생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라 공통의 문제가 참고될 만하다 그래서 공안, 공동으로 한번 제기해 보자 이게 공안이에요. 전부 개인적인 문제지만 사실은 그 인생에 우리 모두가 그 문제에 다 걸릴 수 있고 똑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거리다. 그래서 뒷날 이게 가나선에는 화두라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는 화두라는 말 안 써요. 화두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개체적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화두가 다르게 들리지. 사람의 기질이나 환경에 따라서 스승이 가만 보고 화두를 다르게 던질 수가 있어요. 이 공안 그릴 때는 그거하고 좀 다르죠. 이런 문제가 여러 사람인데 다 걸리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 백칙을 공동의 안건으로 집어낸 거죠. 그러니까 역대 조사들이 아무리 주체적인 한 개인의 고유한 문제를 불러일으켜가 한다 그래도 우리 인생이 각각이 처한 모든 문제를 이 사람들이 다 제기가 거론할 수 있겠느냐? 그거 안 된다. 역시 그 사람 개인의 문제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대 장교, 8만 대장경, 이 일대 장교예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 문제풀이하고 요모조모로 온갖 수역대 조사리나 역대 그 논사들이나 이런 보살들이 수많은 얘기를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 얘기를 갖고 내 인생에 적용하면 다 풀릴까? 아니라는 거예요. 일대 장교도 우리 인생의 고유하고 복잡다단한 개인의 고유 문제를 다 터치할 수가 없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경을 보고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답을 얻는다. 모범 담아 바라는 게 바깥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문제다고 설사 그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고 스스로가 해결될 때 그만큼 자기 인생이 자유로워지고 자기 인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대 장교도 전주불구 다 설명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의 고유한 각각의 문제들은 어떻게 누가 다 터치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자기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와요. 명안납승. 아주 머리 맑고 아주 똑똑하고 명석한 납승 스님들도 자구불려 자기 자신도 구제하기 힘든데 남인데 뭘 이거 도사처럼 너희는 이런 걸 거니라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죠. 자비를 베풀다 보니까. 그러나 받아들이는 앞에서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참고 말이라고 받아들이지 그것만 매달리면 내 인생이 풀려. 그러면 자기 인생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고유한 내적 문제는 누가 알 수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나서서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푸는 것이 내 인생을 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세 재불도, 역대 조사도, 그 다음에 일대 장교도, 명한 납승도 안 된다. 인생은 고유하게 내 자신의 문제를 내가 만들고 내가 해결하는 거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도저히 여기에 이르러서는 장마생 청이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이렇게 법문을 청한단 말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지가 알아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렇게 문제나 우리도 앞에 읽어보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제기돼요. 여기도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도계 불자 탄이 대수 도계 선자 만면참항. 이거 뭐냐면은 도자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니 저러니 떠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자, 그게 부처의 불자 놓고 부처님이 부처님의 말씀이 어쩌니 저쩌니 한다든지 이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은 이게 우리 개인을 부처님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뭐해? 그 부처님의 말씀에 늪에 빠져가 헤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똥바가지 덮었었다 이 말이에요. 물속에 빠져드는 거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이야 하고 절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따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고유한 그 다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주고 참고를 하고 도와주고 애정을 표시할지만 자신의 문제는 자신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의 눈치를 보고 부모님 눈치, 친구 눈치, 동창의 눈치, 지역사회의 눈치, 또 우리 사회의 공유한 가치 속에 내가 지위도 높고 돈도 벌고 뭘 하면 그 매뉴얼이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다 인생 보낸 다음에 내 인생은 뭔가 그러면 참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언제 어느 시점이라도 내 고유한 내 인생의 답은 모든 진리는 내 안에서 있고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을 찾을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늦은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걸 찾으면은
그 시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선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게 참 쪽팔린다 이 말이에요. 얼굴 만면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 뭘 이야기하는데 선사 누구는 어떻고 선이 이런 거야 그거 부처님 이런 말이 너 거기에 휘말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말에 휘말리면 너 인생 못 찾아. 그러나 그걸 참고로 하면 그러니까 자기 인생과 그거는 별개라고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 인생의 고유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 의식했을 때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참고가 되죠.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그것이 나의 답이라고 여기는 순간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참상사. 참구, 선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좀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 상사. 굉장히 수승한 뛰어난 사람은 부대 언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남이 말해주는 거하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고 이 선을 해보면 인생의 문제는 내 고유한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남의 말 뭐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후학 초기 이 초보자들은 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초보자들은 어떻든 이 지금 나오는 공안을 상당히 직접 좀 참고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본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칙에 갑자기 표정들이 이상해졌나요? 그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이렇게 마치면 안 되지요. 아직도 20분이 남았는데. 본칙 합시다. 본칙. 본칙에 보면 조주 시중운 지도문안 유혐 간택 제유어언 시간택 시명백 노승 부재명백리 시녀 환호석야무 시유승문 기 부재명백리 호석계 심마 주운 아역부지 승운 화상기 부지 위신마 각도 부재명백리 주운 문사즉득 예배료태 우리말로 하면은 다음 본칙을 보자.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을 했다. 법문할 때 그게 이제 옛날에 승찬 스님이 신신명에서 했던 용어를 끄집어 와요. 하면서 제자 가르칠 때 상황으로 적용하죠. 지도무난하니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오직 간택하는 것만 싫어하면 된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은 이게 처음에 제가 배경 설명 때 언어 문제 아니에요. 언어는 규정이고 디파인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분별하는 거잖아요. 분별이 여기서 간택이에요.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그게 간택이에요. 요즘 말하면 선택 또는 분별. 분별만 안 하려 그러면은 된다. 분별만 안 한다 그러면 거꾸로 보면 뭐예요? 그게 지극한 도리다. 분별하기 시작하면은 지극한 도리 아니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죠. 그 앞에 용어는 뭐예요? 이 지극한 도리나 아까 성제나 뜻이 비슷해요. 지극한 건 마지막, 응? 최종적 진리, 궁극적 진리라는 것은 진짜 진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용어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아주 깊이 있고 궁극적인 진리는
우리 마음이 그 궁극적이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 진리나 우주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런 뭐 과학적 진리를 포함해서 이런 진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알 수 없어. 과학 같으면 아인슈타인 같은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 나는 잘 모르지만 그게 우주의 최종적 법칙 중에 지금 제일 훌륭한 하다 그래. 뭐 이렇게 알죠. 그렇게 압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런 건 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으면은 그 진리 아니야. 아니 나도 아는데 그게 무슨 큰 진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묻혀있는 우리의 사고를 보세요. 우리는 비밀스럽고 모르고 어려워야 진리라고 생각해요. 아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찮은 거야. 근데 이걸 뒤집은 거예요. 뒤집다는 거는 뭐 우리가 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그 세상의 논리들이 문제에 있어서 역설적으로 빈정거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면서 불현듯 길들여진 우리 의식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리라는 것은 어려운 거야. 우리가 함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안다면 그거는 별 볼일 없는 진리야.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그건 진리 아니야. 진리라는 건 쉬운 거야. 이게 반대적. 그리고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 마음이 해방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 우리는요, 비밀스러워야 진짜 그렇대요. 함부로 알면 안 돼요. 우리 오랜 우리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국가의 여러 가지 인류사에서 중요한 정보는 특정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지배했죠. 독점적으로 지배했어요.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권위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남들이 알면 그 폐기시켜요. 비밀도 알면 폐기하잖아요. 알려지지 않아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도 알려지지 않는 것이 무슨 신비하고 이게 진짜다. 그리고 그건 힘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쪽에 보면 그게 우리가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사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왜 그러냐. 언어 속에 꼬익이 들어가면은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될지 몰라서 제가 최근에 하는 제 경험을 이야기할게요. 지금부터 한 2, 3년 전에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가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보신 분이 혹시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빅쇼트라는 영화는 2008년에 그 미국의 월가에서 리먼 브러더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에서 금융이 완전히 붕괴된 사건이에요. 그 붕괴 사건에 이거는 영화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 금융에서 천재 네 사람이 금융 위기가 온다는 것을 이 사람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금융 전문가들이. 그런데 최고의 그 전문가들이 끝까지 곧 오는데도 내일 터진데도 걱정하지 마라. 이게 최고의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이터해가지고 이거 전부 사기친다는 거 알아가지고 돈을 왕창 버는 실화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국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힘이 뭐예요? 법적 강제력이에요. 또 한 개는 뭐예요? 재정권이에요. 돈을 찍어가지고 많게 금리를 정하고 국가의 큰 권력의 축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재정권이고 하나는 강제력이잖아. 법적 강제력. 이게 무너지면 그 사회가 운영이 안 되는데. 그리고 미국은 세계 대표하는 가장 중심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묻혀져 있는 사회는 굉장히 기대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저 튼튼한 나라가 힘도 좋고 과학 정보도 있고
양심적이고 법적 질서도 안정화되어 있고 그런 나라가 세계에 각각 많은 나라가 문제가 있는데도 그 미국 나라가 중심축이 딱 있는데 만약 미국이 멸망한다면 과거에 로마 제국이 천년의 집을 때 무너지는 것보다 더 충격일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시스템에 안정하게 세계의 지주돌이라고 생각해요. 주춧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국의 그 국가를 지탱하는 반이 그가 재정권인데 이 재정권이 국가 권력이 아니에요. 사고 권력이에요. 회사예요. 웃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라는 거에 각 지역의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다 독립적으로 만들어 자기들이 돈 막 찍어내고 금리 막 줘요. 국가가 관여 못해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돈 찍어 이자 이래가지고 보면은요 거의 6%를 그냥 먹어요. 근데 그걸 많이 풀어가 세계 전체를 풀어가 통화량이 엄청 많으니까 세계 부를 마음껏 좌지우지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얘기는 아니지만 그 영화가 그냥 보면은요 굉장히 지루해요. 굉장히 지루한데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빅쇼트에 대해서 금융 전문가들이 그 영화의 해석을 몇 편 읽어보세요. 저도 그걸 보고 보니까 처음에는 제 아들이 소개해줘가 지루해 재미가 없어 너무 뭐 금융이가 복잡해 보다가 말하는데 나중에 그걸 보니까 이거 봐야 되는데 보고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진짜 구름 위에 헛되기로 그냥 이렇게 놓여있고 우리 그 속에 미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 우리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진짜 뜬구름 위에 가교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우리는 스스로 안주하고 있어요. 진짜 내가 그거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시작할 때 제일 첫 자막이 아주 멋진 말이 나와요. 우리가 공공에 처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안다고 확신하는 데서 공공에 처한다. 우리가 말한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미국의 거대 금융 위기가 오면서 그 교훈을 지금 우리 선의 기본으로 딱 깔고 얘기해요. 놀랍게도. 그게 참 재밌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 금융이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대요. 그런데 이 금융의 일이 수많은 사람들이 금융의 시스템을 복잡한 용어와 전문적 용어로 다듬어가 대중이 알면 안 되게끔 만드는 게 금융지식이래요. 본질이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용어가 복잡하고 통계 여러 가지 수치 계산하는 수많은 통계가 있어도 논리는 간단하대요. 대중이 그거 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있어도 본질은 그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그 사람들 막 합의해가 자기들 이 위주로 해요. 거기에 의뢰해가 모든 세계 국가 시스템이 거기에 지금 금리 하나 올리는데 세계 지금 신흥국가들이 꼼짝 못하고 벌벌 떠나요. 그런 게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의 기초예요. 최근에 뭐 우리나라 이제 법적 안전선거지만은 그래서 최후로 믿었던 대법원도 보세요. 웃기잖아요. 인간사회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조선사회에 안정된 어느 사회에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세종 때가 있었다. 정조 때가 있었다. 그 사회에 살아 수십 년 동안에 만약 태평 성대를 이루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그게 영원하다고 믿었지만 몇십 년 흐르면은 임난도 일어나고 뭐 그런 게 온갖 나라도 망하고 그건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는 세계에 산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일본이 원자력 발전에 일본 사람들은 솔직하고 정교하고 양심적이고 우리는 그런 속에 파묻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원전은 100% 비행기 떨어지는 뭐보다도 더 안전하고 확률치는데 지진 나니까 뭐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그냥 쑥밭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재건이 안 돼요. 그 나라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그런 재앙 속에 안 온다고 누가 말해요. 오랜 우리 인류 역사, 경험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이 수없이 반복돼도 지금 현재 내가 이불 덮으시고 거기 안전하다고 세상이 영원히 안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좀 더 뚜껑을 열어놓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전한 기초 위에 터무니없는 논리와 터무니없는 어떤 원칙 속에 우리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믿고 그 속에 안전하다고 스스로 마취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더 잘 들여다보지 않느냐. 우리가 허구 위에 우리가 갓을 해놓고 그 굉장히 안전하다고 믿고 있어요. 예, 그런 걸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도문안 얘기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는데요. 그 일칙에서는 우리가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걸 설정하려는 마음에 우리는 같이 휘말리지 말라.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아는 지식을 그렇게 확신하고 신뢰하지만 우리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불완전한 지식이다. 우리는 지적 활동을 수없이 말하지만은 수없이 반복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터무니없는 믿음과 확정, 고정적인 집착을 해서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 그리고 이 책에서는 앞에 탁 타이틀, 물론 여기 공안이 나오는 거는 요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우선 그 타이틀로 나온 용어 지도문안 이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영원하고 아주 굉장히 우월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렵고 우리가 얻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거는 어쩌면 거짓말이고 사기다.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 언어의 논리에 포장을 해서 우리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건데 거기에 휘말리면 우리 정신이 헤매고 그러한 논리에 우리가 붙잡혀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 참고로 내가 그 빅쇼트라는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강의를 끝나면은 제가 한 일주일 후에 이 강의를 이렇게 올리는데 텍스트를 집어 올리는데 여기서 들었던 것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거예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